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세이프 하고요.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if else를 끝냈으니까 오늘은 깔끔하게 엘세이프 좀 끝내도록 할게요. 엘세이프는 if else의 연속 손상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if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실행되는 문장이 있고 이제 나머지는 else에다 뒀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쯤에다가 조건 하나 더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게 elseif예요. 그리고 이 elseif는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중간에 또 이렇게 꽂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쭉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추가했을 경우에 조건절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먼저 검사해서 실행하는 이 블럭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서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가져가면은 이걸 먼저 실행하고 나머지는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해보고 아닐 경우에 이제 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검사해서 먼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그것을 넣고 우선순위가 좀 밀려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밑에다 놓는 거예요. 자, 일단 예제를 다뤄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일단 그 예제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짝수라든지 또 산배수를 알아보는 방법이 좀 필요할 텐데요. 이거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숫자가 이렇게 쭉 늘어선 상태에서 값을 꺼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중에서 현재 꺼낸 값이 어떠한 변수에 담겨질 텐데 그 변수를 보면서 지금 현재 꺼낸 값이 짝수인가 홀수인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첫 번째 값을 저희가 꺼낸다고 할 경우에 이 꺼낸 값이 짝수다 홀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저희가 뭔가를 이제 값을 가지고 물어볼 때는 연산자를 사용해요. 비교연산자라든지 관계연산자를 사용하는데 그때 이게 짝수인지를 알아볼 때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퍼센트 연산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짝수다라고 하면은 2라고 하는 숫자로 퍼센트 연산자 하면은 나머지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얘는 나머지가 있어요. 1을 나눴을 때 1이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과는 false가 나오죠.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반면에 다음 숫자를 좀 비교해 보면은 이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느냐 물었을 때 나머지가 없대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true인 거예요. true라는 얘기는 얘가 짝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연산을 이용해서 저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3배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 대신 3으로 바꾸면 됩니다. 3으로 나눠 떨어지면은 그게 3배수인 거예요. 369 게임 그런 형태로 3, 6, 9 다 0으로 나눠 떨어진 녀석이거든요. 자, 그렇게 저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잠깐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예제 그 파일인데 여기서 이번에 복사할 내용은 이걸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첫 번째 y를 했던 것을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이제 y의 복사본이 나올 텐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번째 예제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else if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밑에 이제 에러가 나겠죠? 이거 선택하시고 패키지명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패키지명을 변경해 주시고요. 밑에 오셔가지고 여기 출력 도구는 필요 없는데 일단은 이거를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읽어봤어요. 읽은 데이터가 정수형 데이터일 경우로 이제 한정을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여기다가 준비해 놓을 건데 여기 리소스에다가 데이터 파일을 넘버라고 하는 파일 하나 준비하도록 할게요. 넘즈.데이터 자, 이렇게 넘치점 데이터에는 데이터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년번호를 쭉 붙여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저장한 상태에서 오른쪽에다가 조금 데이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이제 코리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넘버기 때문에 이제 넘이라고 두도록 하고요. 데이터는 읽어올 때마다 그 값을 좀 가져올 텐데 여기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라인 단위로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라인으로 바꾸고 여기서는 라인으로 읽어온 내용을 넘버가 아니라 문자로 라인을 읽었잖아요. 자, 라인을 읽었으면 이제 그 녀석을 인티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걸 이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넘버를 가지고 활용할 건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수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자, 수평으로 쭉 출력한다.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시스아웃 해가지고 출력을 할 때는 포맷을 이용해서 출력을 할 거고요. 정수 출력하는데 한 칸 사이뛰기를 가지고 이제 포매팅 되도록 하고 넘버라고 하는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시작인데요. 자, 실행하기 전에 앞서서 데이터가 코리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넘즈로 바꾸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쭉 출력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특수한 경우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은 네 가지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만약 짝수일 경우에는 소가로를 좀 포함해서 출력하고 싶다. 이렇게 스페셜한 경우가 추가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건이 달렸으니까 조건을 여기다가 그냥 넣고 짝수일 경우를 한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넘버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연산이 필요할 텐데요. 그때 짝수라고 하는 것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이제 짝수가 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2의 배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3의 배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짝수일 경우에는 소가로를 포함해 달라. 그럼 얘를 다르게 모양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소가로 한번 포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소가로가 이제 포함된 상태에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두 개는 개별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10개의 숫자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합된 숫자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얘가 10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개별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 5개 숫자 출력되겠죠. 그래서 15개가 숫자 출력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 문장으로 안 만들어주면 15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else라고 하는 거 붙여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선택적으로 얘가 기본적으로 출력되다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짝수일 때만 얘가 출력되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실행되는 결과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10개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else를 지우게 되면은 실행되는 게 좀 이상해지겠죠. 보면은 이제 2가 2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나온 거예요. 더불어서. 의도적으로 내가 짝수일 경우에 더불어서 출력되게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else를 빼고 개별적으로 만드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else를 붙여서 이제 작성하셔야만 선택적으로 10개가 출력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상태에서 또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3의 배수에 대해서는 대괄호로 출력해달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복사해가지고 조건이 또 필요하겠네요. 근데 조건이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개별적인 게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거를 셋 중에 하나가 나오길 원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else가 반드시 들어가서 문장을 꼭 이어주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저희가 3의 배수는 대괄호로 2의 배수는 소괄호로 잘 나오는데 이 두 개가 다 해당되는 녀석이 있어요. 보시면은 얘가 있죠. 얘는 2의 배수이기도 하고 또 3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왜 얘는 소괄호 나왔지? 그거는 if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검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2의 배수가 먼저 검사되면은 우선순위를 먼저 갖게 됩니다. 밑에 거는 얘 쳐다보지 않아요. 이미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2의 배수, 3의 배수가 겹치는 경우에는 2의 배수가 먼저 이게 우선순위를 갖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리시는 겁니다. 내리시고 여기 else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두시면은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자, 아까와 달리 아까는 이제 여기 6이라고 하는 녀석이 소괄호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대괄호로 바뀐 거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희가 S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건이라고 하는 거 검사를 할 때 이렇게 추가적인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SF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